여러분 안녕하세요. 50대 직장인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의 비밀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학습 기간이 2020년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약 1년 동안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평일 그 학습 시간은 약 5시간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8시간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물론 주말에 8시간 넘어서도 공부했지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눈이 빠질 것 같은, 엉덩이에 뭔가 날 것 같은 그런 그 체력적인 한계를 느껴서 한 8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나? 처음에는 저도 이제 조언을 들어서 50대 이후에 특히 직장인이 1년 동안 동차 준비하는 건 어렵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2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년 계획으로 처음에는 1차만 준비하자. 그래서 약 4개월 동안은 1차 공부, 부동산 학 개론과 민법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과목을 기본 강의를 2번 정도 듣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더니 뭐 한 50에서 60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번 해보자, 2차도. 그래서 3월에 에듀윌 인강을 2차 과목을 끊고 3월부터 2차 과목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4개월은 1차만 준비했고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는 1, 2차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1, 2차 동시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차 과목이 공부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1차 과목인 민법하고 학개론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짬뽕되고 참 이게 어려웠습니다. 6개의 과목을 동시에 준비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대 분들이 만약 이제 1, 2차 동차를 준비하신다면 어쩌면 저 같은 방법이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차 과목을 하지 마시고 1차 과목을 하고 난 뒤에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2차 과목 연부를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차 과목 기본은 유튜브에 보면 윤성종 교수님, 본래는 공시법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워낙 실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학개론하고 민법을 다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윤성종 교수님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는 무료 강의고요. 대신에 교재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재 기본서 2권, 문제집 2권, 그래서 제가 약 10만 원 정도의 책 4권을 구입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2번 정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서를 2번 봤기 때문에 기본이 잡힌 틀 위에서 다른 민법 교수님, 다른 학개론 교수님 강의를 들어도 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있기 때문에. 2차 과목은 에듀윌 인강으로 기본 심화 동형 모의고사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풀이와 백서는 시간 관계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과감하게 동형 모의고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면은 메가랜드 평가단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1차 과목은 유튜브에 윤성종 교수님 강의를 2회독 했고요. 중간중간 방문 관객 김백중 선생님, 이영섭 국승욱 교수님, 그리고 유튜브 이제 무료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분들 강의는 전부 김백중, 이영섭, 국승욱 교수님.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론 뛰어난 강사긴 하지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김백준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실까?
이영석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실까? 국승욱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실까라고 해서 이제 찾아 들어갔죠. 이런 것들이 저에게 내공이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메가랜드 평가단의 황지원 교수님도 정말 설명이 탁월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들어본 교수님 중에 최고 중에 최고는 그 방문갓 김백중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강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50대 분들이 계산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점까지도 다 감안해서 수업을 하셔요. 산수부터.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저도 이분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32회 공인중개사 그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는 10문제 중에 8문제를 맞췄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민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윤성종 교수님 강의를 이해독했습니다. 이해독. 중간중간 이제 방문각의 김덕수 교수님, 에듀윌의 서석진 교수님, 최희대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민법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를 해도 휘발성이 있어서 금방 날아가고요. 또 문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50세 이후 되신 분들은 암기보다는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김덕수 교수님은 제가 왜 최고라고 얘기하냐면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상대평가 얘기도 있지만 아직은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에서는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100점으로 합격하든 60점으로 합격하든 합격은 합격인 거예요. 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고객들이 저분은 민법 100점 맞은 분이야. 공인중개사야. 저분은 민법 60점 맞은 공인중개사. 이렇게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80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민법을.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할 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어떤 것을 잡아야 하는지를 김덕수 교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많은 민법 교수님들이 있지만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김덕수 교수님의 그 카리스마가 조금 이렇게 부담된다라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저와 개인적으로 맞았던 분이 김덕수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도 제가 방문각에서 직접 수강한 건 아니지만 워낙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무료 강의만 들어도 그 어떤 뼈대 체계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1차 과목을 한 뒤에 급하게 이제 2차 과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11월부터 1, 2차를 같이 병행해 왔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4개월 동안은 1차 과목만 했죠. 이후에 1, 2차 과목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중개사법을 전략 과목으로 잡았습니다.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사법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택했는데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중개사법에서는 뭐 신종환 교수님 방문각에 뭐 메가랜드의 김상진 교수님, 최성준 교수님, 임선정 교수님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과감하게 에듀윌의 임선정 교수님을 택했습니다. 2차 과목에. 그 임선정 교수님을 택했던 이유는 열정과 탁월한 안목을 갖추셨죠. 워낙 오래 강의하셨습니다. 이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이 중개사법 최고는 에듀윌 임선정 교수님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뭐 앞글자 따서 외운다 이 부분도 이분이 하긴 하는데 이미지 연상법입니다. 이미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 암기를 하는 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그림 이제 서석진 교수님은 그림 민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임선정 교수님은 그림 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뭐 결격사유라든가 뭐 법인의 그 겸업 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은 그림을 그려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떠올라서 이번 중개사 시험에서도 80점이라는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법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전략 과목인 중개사법을 그 전략 과목으로 했기 때문에 공법은
과락만 넘기자라는 걸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듀윌에 김희상 교수님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메가랜드에서 평가단에서는 고상철 교수님, 유튜브 무료에서는 박문각 최성진 교수님 이렇게 세 분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 공법의 과락만 넘기자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공부할 양이 정말 방대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6개 법령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도시개발법을 버렸습니다. 버렸던 이유는 이게 도정법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정법을 얘기할 때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익숙하잖아요. 이런 재개발이라는 재건축, 주거환경. 근데 이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수용방식 이거는 혼합방식. 이건 저희하고 밀접하지 않더라고요. 저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왠지 낯설어서 도시개발법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문제에서도 한 문제 맞췄죠. 6문제 중에. 나름 다른 국계법, 그 다음에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도정법 이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도정법이 좀 어렵게 나와서 이번에도 참 고전을 했는데 어쨌든 국계법과 그 주택법 그리고 농지법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57.5점이라는 점수로 공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 최고는 메가랜드 고상철 교수님입니다. 고상철.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쉽게 가르치시고 나름 공법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시법인데요. 이 공시법 김민석 교수님 강의 듣다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참 이게 설명이 약간은 뭐 1% 부족하다고 할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에듀윌에서도 공시법 그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데 박정환 교수님으로 한번 갈아타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세계인 거예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그 설명을 좋아하는데 이분이 딱 그 논리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강의를 이제 들었죠. 심화 강의를. 그 뒤에는 이제 공시법도 메가랜드 평가단의 최성호 교수님을 또 들었는데 문제풀이에서 이 최성호 교수님이 젊으신 분인데 불과 10문제 풀이를 50분 동안 하시는 거예요. 50분. 설명이 아주 최고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공시법 최성호 교수님이 앞으로 이 공시법의 1타 강사가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최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법은 처음에는 한영규 교수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역시 또 1% 제가 듣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성령 교수님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신성령 교수님도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이게 이제 16과목 16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잖아요, 세법이. 근데 공부량은 이 민법보다 더 많은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물론 이제 어쨌든 수강생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세법을 아주 구석구석까지 해주시는 건 좋긴 한데 공부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 뭐 동형, 뭐 백선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메가랜드 평가단에 이송원, 임기원 교수님 강의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임기원 교수님 젊으신 분인데 라이징 스타라 그러대요. 세법 최고는 제가 역시 임기원 교수님, 메가랜드의 임기원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하면 1차 과목은 박문각, 이 박문각으로 결정하시는 게 나을 듯 하고요. 2차 과목은 에듀윌과 그 메가랜드 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해커스나 랜드프로, 그다음에 EBS 뭐 이렇게 한번 들어보긴 했습니다. 그 교수들마다. 근데 저랑 맞지는 않았고 어쨌든 그 평이 좋은 교수님들이 어쨌든 많은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권하는 그런 교수님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약을 하면 50대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밖에. 결국은 이 반복이라는 것의 전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원한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우선순위가 그 공부가 돼야 됩니다. 뭐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뭐 행사 있을 거 다 하고, 취미생활 다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시간에 쫓겨서 요약집만 본다든가 문제풀이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 해봤자 결국은 응용이 되면 그 문제는 틀립니다. 그럼 또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이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1년을 더 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끔찍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1년 안에 끝내자. 그래서 모든 것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메가랜드 평가단을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그 메가랜드 평가단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우연히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7월 달쯤에 메가랜드 평가단 2기를 모집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응모를 했습니다. 물론 좀 메시지를 좀 써야 됩니다. 그때 당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7월 이후부터 매주 학개론 10문제, 민법 10문제, 그 다음에 중개사법 10문제, 공법 10문제, 공시법 10문제, 세법 10문제를 금요일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이걸 풀어야 됩니다. 풀고 나면 점수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해설 강의가 월요일 날 11시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10문제씩 60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고 오답 그 노트를 작성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요게 저는 그 핵심이었다고 보아요. 제 합격의 비밀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6개 과목을 조금씩이면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을 그 잃지 않는 거죠. 가령 한 주는 민법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부동산 학개론을 하죠. 그 다음 주 2주 만에 민법을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50대의 특성이에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20대가 아니잖아요. 30대가 아니잖아요. 50대예요. 기억력의 지속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건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매일 하는 게 50대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60문제를 총 36회예요. 물론 저는 2회부터 시작했으니까 16회. 그래서 그 1월부터 하신 분들이 7월까지 20회를 했죠. 그런데 2차, 2기 선정된 분도 1회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메가랜드 평가단을 한 뒤로 이제 에듀윌에서 하는 그런 문제풀이, 그 기출문제풀이 이걸 안 한 거예요. 어차피 이 60문제 중에는 기출이 있고 나름 그 퀄리티 높은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는 그걸 버리고 메가랜드 평가단의 문제풀이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법하고 공시법은 과감하게 기본만 하고서 그 메가랜드 평가단 문제를 정말 어떤 문제는 그 10번 풀었어요. 10번. 그러니까 10번이라는 게 말이 10번이지 총 360문제를 10번 풀었어요. 그럼 3,600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법하고 세법은 틀이 잡히더라고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은 교수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이해 못하겠으면 뭐 기본서로 가서 또다시 보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문제풀이의 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시간이 모자라다 그랬는데 저는 거의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더라고요. 뭐 학개론, 민법. 그러니까 저는 문제 풀 때도 뭐 쭉 읽다가 답인 것 같은 그냥 표시하고 넘어가요. 물론 그게 답이 아니고 뒤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가 제 한계인 거예요. 과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이 제가 딱 직관적으로 답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뭐 2번이 답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럼 2번이 그냥 답인 거예요. 3, 4, 5번은 저는 안 읽어요. 만약에 거기서 5번이 답이었다.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문제 틀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제 한계니까. 왜?
그 다음 문제를 풀 시간이 저한테는 필요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메가랜드 평가단을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특히 반복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은 취미를 즐긴다거나 또는 친구의 만남을 최대한 미루셔야 됩니다. 그 친구도 아마 여러분이 합격하기를 바랄 겁니다. 인정을 솔직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50대이기에 20대에 비해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니 더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돈 아끼지 마라. 이게 이제 무료 강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공짜, 무료, 교재, 뭐 작년에 그 뭐 했던 교재를 쓰면 안 되느냐. 그냥 과감하게 질르세요. 새 마음으로 새 교재 사서 하세요. 그 돈 해봐야 10만 원, 20만 원 아껴봐야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료 강의 신청과 교재 구입에 돈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환급 받는 것에도 연연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게 자극자가 돼서 어떤 동기 유발이 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그 사카린 물과 설탕물과 돼지비계로 그 한 끼를 먹는 쌀밥을 그리워했던 7, 80년대에 살았던 50대잖아요. 초가집에 저는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아끼지 마시고 어쨌든 투자하시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이 그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다시면 안내해 드리고요. 요게 이제 제 그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선종 교수님이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상당히 헷갈립니다. 어쨌든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그 각 과목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